예전에는 금융사 직원들도 파생을 할 수가 있었어. 예. 그때 레전드가 있었거든. 아 진짜요? 왜냐면 이제 재명이도 야근 오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 추가 증가금이라는 거 알잖아. 아 그쵸. 그래서 그 리스트가 항상 오고 강제로 청산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 예예. 거기에 김성준 그때 이제 그냥 성준아 내가 다 날릴게 날리세요. 그런 슬픈 레전드가 있었다. 우리 팀에 수수료를 월급보다 더 많이 갖다 준 적도 그러니까. 많어. 뭐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예. 근데 네. 어. 그래서 정신 이제 차리시고 안정성 하시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난 내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해 그니까 주려고 너무 그랬잖아. 좋다. 그쵸, 이렇게 교훈이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나는 많이 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 다 모았으면은 아씨 더 모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각보다 이게 뭐 모든 것들이 막 고부 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은 어떤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은 와. 무조건 와. 뭐 취직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취직 못해? 결국은 취직들 많이 거의 다들 한단 말이지. 취포생이 아닌 이상. 오히려 요즘은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많아. 많죠. 정말 많다고 취업 포기, 하더라고요. 수학 포기하는 것처럼 의지박이야. 우리 때는 우리 아버지 나한테 맨날 얘기야. 너는 진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우리 아버지 나보고 맨날 너는 진짜. 의지박이야. 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하고 있어. 공감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올랐으면 궁금해. 왜 못해? 할 수 있지.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증권시장 여의도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나중에 살다 보면 지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진짜 특히 우리 해외 선물 시장 팔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천지거든. 예. 그게 일부니까. 뭐 이쪽 바닥에서 최소한 최재명이 하면은 해외 파생 상품 얘 너무 잘해. 그냥 단순하게 너무 잘해. 영업도 잘하고 운영도 잘하고 이름 정도는 좀 알려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몰랐으면 금융보다는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예.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해외 주식 쪽에 RP 상품 있잖아요. 달러 RP가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핫하지? 달러 네. 자체가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으니까. 높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왜 그 일반 은행에서도 그 외화 예탁을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이율보다 증권사 RP가 훨씬 이율이나 이런 게 많은지 그 RP의 수익 구조도 궁금하고. RP의 궁금해요. 수익 구조는 뒤에 이제 채권 운용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네. 그냥 미국채를 가지고 네. 달러 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달러 RP를 원화로 하냐 달러로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 달러 자체로 하는 거면 미국 그대로 금리를 그대로 들여오면서 거기서 이제 달러로 운용을 하는 거지. 채권을.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하다 보니 수익률이 좀 높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은행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거의 맞춰서 맞아요. 예. 거기에 딱 맞춰서 준다면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안 좋게 주지, 낮게 주지. 그렇죠. 왜냐면 은행도 먹어야 되니까 은행도. 스프레드를. 은행도 본인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리스크 감안 금액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지. 근데 증권회사에서는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 목적도 있잖아. 운영과 손실을 나는 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그거는 운영을 하는 거고 손실이 날 수 있지만은 수익은 더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이제 증권회사에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게 되는. 금리가 괜찮다.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미국보다 만약 높다. 그러면은 원 RP를 해야지. 근데 대신에 지금 미국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예. 2%가 차이 나잖아. 2%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럼 미국 금리 따라가는 달러 RP라는 게 훨씬 이제 유리하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뭐 여행을 갔다 와서도 좀 많은 금액이 내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니까요. 증권회사에 그냥 달러 넣으면은 그거를 RP 계좌 넣으면은 알아서 거기는 이자 복리까지 붙여서 주니까 훨씬 좋죠. 왜냐면 미국 주식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만약에 수익 실현하고 많이 팔았어. 그럼 그게 다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 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거를 좀 RP로 돌려서 운용을 하는 네. 것도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예수금에 넣는 거는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제는. 증권사에 돈이 있는데
기회를 노리겠어. 그래서 원하는 CM에다 넣는 거야. 거기서 이자 받아 먹고 예. 달러가 있으면 달러 RP에다 넣는 거야. 그러면은 그 달러 RP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형이 아닌 것도 일반형은 내가 이제 원하고 싶을 때 팔 때가 있고 일반형이 아닌 거는 3개월, 6개월 그렇게 만기가 이제 있는 만기가 거구나. 있어야 돼. 아. 거기까지 못 팔어. 어. 중간 해지게 되면 그것도 정말 잘 손해가 알아봐야겠다. 더 커 오히려. 아.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런 거는 RP는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 그런 약관이 나는데 이걸 아무도 안 봐. 안 보잖아요. 솔직히 글씨도 요만하고. 그렇죠. 눈이 네. 아프죠. 뭐 이런 건 다 알아야지. 미리 내가 이제 펀드 가입했는데 펀드 중간 해지하면은 손해보고 펀드 해지하는 건 똑같.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똑같이 만기까지 갔을 때는 더 큰 금액을 받지만은 중도 해지했을 때에는 페널티가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돼서 오히려 안 한 방 못하다. 그게 된다. 하지만 RP는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원할 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되면 이제 20대 후반이고 이제 곧 30대 되니까 예. 이렇게 들었잖아. 예. 그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 방향성이 있어? 아니면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라던가 와닿지 내가 얘기하는 게. 막 피부로 경험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저는 거의 주식이고요. 해외? 아니면 예, 해외 쪽 주식으로 어. 하고 있고 국내 쪽도 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해외 쪽을 좀 더 많이 늘려서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해외라면 어쨌든 미국이죠. 미국 주식인데 그렇죠. 미국 주식은 나 아무리 봐도 이거는 파생 상품이거든. 30%씩 뛸 때가 있어. 그러니까. 30%씩. 30%가 아, 그쵸. 넘게. 상한가가 없다 보니까. 상한가가 없단 말이지. 심지어 S&P 500 포함된 종목들이 30%가 넘게 위아래로 급등 나가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리스크가 커. 이게 레버리지가 없다 하지만 이게 레버리지가 없지 않다. 없는 게 아니지. 어. 뭐 1, 2% 오르는 게 아니라 어. 30%씩 올랐다 내렸다 하면 우리가 다 아는 테슬라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CEO가 누구야?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계속 쭉 우상향을 했었지. 급등하게 또 막 올라갔었지. 정치에 참여하자마자 작살이 났어. 그냥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뭐 불매운동까지 일어나, 특히 유럽에서 그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CEO 리스크가 큰 것도 또 미국의 최대 우량주 중에 하나인데 우량주라도 그런 우량주 말고 조금 더 안정적인 거. 근데 뭐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냐마는 뭐 그치? 엔비디아가 주식에.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가는데 갑자기 반도체 제재를 걸어. 예. 나라 정부에서 정책이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급락하는 거죠. 예. 뒤에서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는 주식을 사는 거는 우량주는 저는 강추를 합니다. 나도 예. 강추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약간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다백 ETF 같은 이런 인덱스 ETF를 좀 그래도 정기적으로 월급 들어올 때 조금씩 사는 형태로 하는 것 같고요. 제 주변 적립식 예. 펀드 형태로 산다는 게 참 예. 그거는 좋을 수 있거든요. 괜찮지. 적립식 매달. 펀드가. 적립식 펀드가 꼭 100%씩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펀드를 할 때도 하나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내가 펀드를 꾸준히 이제 매달 사잖아. 월급에서 일부분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 돈이 가격이 빠졌을 때는 내가 돈을 더 태울 수 있는 그 형태로 가입을 해야 돼. 자유형으로. 무조건. 그래야 예를 들어 이제 그래 평점을 계속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 아, 예. 가격이 빠지는 시장이지만은 정시펀드 가입했기 때문에 내 돈을 매달 빠져나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누나 평균을 계속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차피 가격이 오른다 생각했을 때는 평균을 낮춰야 그게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가격이 빠질 때는 돈 조금씩 뭐 10만 원씩 붙던 거를 3만 원, 4만 원이라도 더 넣어서 붙는 게 거기에 나중에 그러면 평균을 낮출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확률을 더 낮추고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확률이니까 이게 양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큰 극대화되는 걸 생각해서 요거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유식 적립식 펀드로 하는 게 가장 나는 추천을 합니다. 사실 이제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좀 있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회를 막 시작한 초년생이고 대부분은 사실 투자 경력이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긴 기간 투자 경력이 있다 보니까 난 막 투자했어. 이거. 나는 오히려 반대였어. 나 같은 경우는 20대 때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좀 공격적이나 아니면 주식을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음. 생각하는 게 청약 통장을 꼭 하라고 했었어. 30만 원씩 20만 원씩 하고 또 그때는 보험도 되게 유행을 했어가지고 예금을 들라고 해서 나는 그때 뭐 예금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했단 말이지. 예. 근데 지금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 내가 20대 때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전혀 아, 아니거든.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때 내가 그 100만 원으로 만약에 우량주 있잖아. 그때는 우량했고 지금까지도 쭉 잘 가는 거. 예. 그런 거를 단돈 10만 원, 20만 원에도 좀 섞어서 투자를 했으면 그게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 성준 부장님 말씀대로 나한테 엄청 크게 돌아왔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제명한테 얘기한 거는 물론 안전 자산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현금 들고 있는 게 10년 후, 20년 후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거를 주식이나 말씀하셨던 금이나 이런 걸로 좀 여러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금은 예. 원자재잖아. 원자재. 그쵸. 원자재. 소모성 상품이야. 예. 언젠가는 다 떨어진단 말이지. 예, 예. 가격은 계속 올라. 그래. 그렇죠. 캐낼 수 있는 자원은 한정량이, 한정적이면 이게 언젠가는 끝나잖아. 그럼 그거는 진짜 쓰임이 또 엄청 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금괴로 한번 이제 크게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10kg짜리 금괴가 예. 만들어지는 게 시장에 풀릴 확률은 굉장히 적어지거든. 국가가 보유하는 금괴도 계속 늘어나. 그러면 결국은 시중에서 도는 금의 어. 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 아무튼 금은 소유하는 사람들은 많으려고 하는데 이게 생산량이 점점 딸리고 희소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30대 사회초년생들은 자기 그 시드머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는 안정형으로 일단 하는 게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서 어쨌든 그 나중을 위해서 40대에 그때는 어쨌든 내 봉급이 많아지고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위치가 있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기회도 많아지니까 이 시기에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살아라 열심히 그래서 타이트하게 살아라 하면서 나는 외치고 이제 알겠습니다. 재명아 하면은 왜 이상한 거 아니잖아. 저 창피한데 저 먼저 나가도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